출범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와 재계 갈등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인데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구 때문에 기업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발언에 대해서 비정규직 양산으로 양극화를 만든 경총은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두고 어찌 보면은 머리를 맞대야 할 정부와 재계가 지금 약간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요. 오늘 4부 집중 인터뷰에서는 두 분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재원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내 노동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남성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을 만든 당사자임을 재계가 망각했다. 이런 비판을 정부로부터 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우선 그런 말을 들으면요. 예. 두렵죠. 이게 그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예. 강력하게 책임져라, 반성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수백만 명의 고용주가 있단 말이죠. 예. 이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고용을 한 거예요. 불법을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잘못을 반성해라는 식으로 나가면 누구나 두렵죠. 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기업할 수 있겠는가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영업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은 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정당하게 근로계약 체결을 해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예. 이거 잘못된 거니 니들이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반성해라 하고 나온다면 사실은 이거는 초법적이고 헌법에 위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직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예.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겁나죠. 다시 말해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좀 침해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고용 형태라는 건 다양하고 어느 나라든지 예. 지금 정부가 죄악시하고 있는 무슨 아웃소싱이나 무슨 이런 파견이나 이런 것을 예. 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왔단 말이죠. 예.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는 갑자기 이것이 무슨 큰 잘못된 것에 주범인 양 이렇게 몰아서 치우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고용주들은 엄청 당황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업들도 우리 사회에서 어찌됐건 이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의 심각성을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민간 차원에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이제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한데요. 예.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정규직하고 이른바 비정규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각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지을 수가 있고 목재로 지을 수가 있듯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 잘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핵심 일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야 되는 업무라든지 예. 이런 업무는 그 누구도 비정규직을 쓰지 않습니다. 예. 다 정규직을 쓰고 오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고용을 유도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로. 예.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이제 계약직 이런 또 용역 이런 경우는 비교적 다 단순 반복적이고 이 회사 아니라도 어느 회사에나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력업체를 통해서 또 아니면 계약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일의 성격이 다른데 예.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전부 정규직화하라.
한다면은 이거는 마침 뭐냐면 예. 콘크리트로 기초를 할 때 거기다 목재를 같이 섞어라 하는 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맞추면 나중에 결국은 탈이 나겠죠. 예. 두 번째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두 번째 이야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정부의 이 뜻이 이제 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정규직이 감소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자꾸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못 보는 겁니다. 예. 제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일자리가 갈수록 모바일해지고 독립적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옛날만큼 특정화되지 않습니다. 예. 일들이 각각 독립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한 제가 말씀드린 정규직의 성격의 속성이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현행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확한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라는 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주는 부담과 폐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두 분의 반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남성일 교수와 말씀을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직접 의정 활동도 하신 분입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이 지금 뭔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재계하고 약간 좀 부딪히는 듯한 발언이 오가세요. 걱정이 돼서 좀 오늘 모셨습니다. 네네. 예,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늘린 경청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정규직이 다시 말해서 이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기간제법이 오히려 원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죠. 예.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을 충분히 막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당시 기간제법 등이 발표됐을 때 경총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예. 이 기간제법을 회피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매뉴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 사실은 기업에게 돌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 법 테두리 안에서 고용하라 이게 아니라 예. 사실은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혹은 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준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불법 파견, 불법 도급, 거기에 임금 체불, 최저임금 안 주기, 온갖적인 불법적, 탈법적 행위가 확산된 거죠. 예. 이것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성한다 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요구는 자유롭게 경영하십시오. 하지만 시장을 짓밟거나 재벌 앞에 시장은 없거든요. 예. 시장을 짓밟거나 불법적인 고용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재벌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고용했다? 아닙니다. 예. 합법적으로 세습이나 이 재산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 합법적인 고용을 하고 있지 않고 아예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인천공항공사도 왜 문제가 됐느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테러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첫 출입구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80% 정도가 불법적인 고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정규 고용이었어요. 불법적인 고용이라기보다는 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조선업, 제조업, 서비스업 할 거 없이. 예.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요. 예.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이 대세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든 400차 산업혁명이든 민주공화국에서는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제1호 원칙입니다. 예.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줄든 늘든 어떠한 고용 형태가 있든 간에 그것이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예. 따라서 그것이 정규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되고,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서부터 시작해서 LG U+, CT은행 등등 온갖 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알아서 정규직 고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인권과 존엄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죠. 예. 그런데 어떠한 재벌 대기업도 인권과 존엄을 우리 제1호 원칙인 헌법 정신에 맞춰서 기업 경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항상 이윤 얘기하고 기업 어렵다 하지만 지금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부동산만 2015년 현재 970조 정도가 돼요. 예. 엄청나게 돈을 쌓아놓으면서 투자할 데 없다 이러거든요. 거기다가 기술 탈취, 불공정 거래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죽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하시는 기업들은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고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걱정인 거죠. 예.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예.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애청자들께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앞서 그 남성일 교수님의 의견에 대한 반론도 약간 좀 하셨는데 지금부터 두 분 간에 서로 좀 반론과 재반론을 이어가는 시간을 짧게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일 교수님. 네. 예, 은수미 의원님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교수님, 네. 예. 자, 알겠죠? 예. 남성일 교수님이 먼저 은수미 의원님의 지금 발언을 쭉 들으셨을 텐데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은수미, 저한테는 이제 전에 박사님이었으니까. 예. 저는 의원님이고. 하신 말씀은, 지금 노동 일자리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 대한 어떤 비판? 그것으로 엮어져서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업이 합법적인 고용을 안 한다, 탈법적인 고용을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사법 조치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누구가 지금 파견을 썼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가 지금 도급을 썼다고 그래서 지금 사법 처리를 합니까? 다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은수미 박사님이신데 노동연구원에 계실 때인데 저희하고 여러 번 토론을 했던 주제인데 기간제법에 관한 겁니다. 그 당시 저는 기간제법이 이른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만 불안정하게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반대했죠. 그런데 그냥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학자들이 쭉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기간제인 근로자는 법이 원하는 대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 법이 원하는 바는 이 사람들 줄여서 정규직을 늘리자는 거였는데 정규직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역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하는 이런 다른 비정규직 형태가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이른바 비정규직 일자리도 늘지 않고 줄지 않고 늘었어요. 예. 이것이 사실은 이건 예견된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갖다 억지로 입히면 그 비용이 커져서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 여력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부가 한다는 것이.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전례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은 상당히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제가 걱정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2분 정도로 쓰셨기 때문에 은수미 의원께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재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7년,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국가가 강제력을 갖지 않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불법 파견을 하는 것, 불법 도급을 하는 것,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반헌법적이고 반노동법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주게 했지만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봐주기 못한다. 이 말씀 우선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가 줄었다라고 하시는데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최악의 청년 실업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지는 않아요.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일자리 통계에 잘 산입이 안 됩니다.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그것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재벌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물부터 분탕질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비롯해서 정부까지도 이번에 재벌 대기업이 좀 제대로 좀 법적으로 합법 테두리에서 제대로 고용해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간제법의 경우도 그 당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간제법뿐만 아니라 파견이나 용역까지도 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테두리를 두자. 이건 예, 불법이다. 알겠습니다. 규정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반대해왔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남성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은수미 전 의원이었습니다.